2018년 10월 현지 고위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행정을 총괄했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과 23일 서초동 검찰청에는 전직 대법관이 잇따라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최측근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에 이어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마저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바로 이들로부터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은 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항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 되어 유일하게 감옥에 gat혔던 사람,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서 6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8월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놀랍게도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음모의 실행 주체인 비밀 조직 아로도 그 실체가 없다고 했고, 내란 음모의 배후가 될 수 있는 북과의 연계도 언론 보도와 달리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런 실체가 없이 오직 90분 강연만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내란 선동으로 보아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의 주택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하에 저지른 재판 거래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 문제 같은 과거사에서부터 쌍용 자동차 부당해고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판 거래 사건들 중 양승태가 직접 재판해 감옥에 보냈고 그 피해자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건은 단 한 건입니다. 바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재판 과정 내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 안팎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2심 배당이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날, 양승태는 측근 중의 측근인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부장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음모 사건 2심은 형사9부로 배당이 되었고 이민걸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양승태가 직접 핸들링하기 위해 측근을 꽂아서
사건을 맡겠다는 건 당시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양승태의 지시로 작성된 박근혜 독대 관련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뒷받침의 첫 번째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리한 재판 과정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남고 선배인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김기춘이 부임할 당시 박근혜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정권 초기였지만 검찰은 날을 세웠고 국회마저 국정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증거가 속속 밝혀지던 2013년 8월 초 휴가에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청와대 인적 개편을 단행하며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그리고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공안 출신입니다.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 내각 개편이 이뤄진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중앙당국관 중에 하나 법률적 한도에 따라 저희가 선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주도권이 방어권 차원에서 선거를 거부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핵심 인물인 원세훈, 김용판은 1차 청문회에서 짜맞춘 듯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자체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해 끝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마저 불발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 총장의 사태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9월 국정원 대선 개입을 밝히려 했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석연찮은 스캔들로 사퇴하고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흐지부지 됩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윤석열 전 팀장에게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사건 전국 한복판에 불거진 데다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시간을 돌려 다시 8월로 갑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매주 촛불 시위가 열렸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생과 노동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전국이었습니다.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김기춘을 중심으로 내각을 장악한 공안통들은 당시 무슨 대책을 논의했을까요?
어떻게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